네, 참 저희들의 끓어오르는 애증을 더해주고 마음을 허비는 우리 김태호 선생님의 조사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성옥 씨와 같은 어머니이고 탈북 여성인 북한 민주화위원회 강원 본부장 강봉순 본부장이 여성들의 피타는 마음을 대신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선정해서 이 자리에서 낭송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이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남모르게 여겨지는 편견에서 또 누군가의 북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를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삶에서 너무도 힘겹게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송옥이 아들 동진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만 줬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도 그 북한에서 살기 힘든 북한에서 5살 난 조카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미어지는 그 책임을 못 진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담아 있었고 또 악몽을 꾸기도 했었는데 아니 이 나라에서 너무도 살고 잘 사는 나라 사람이 먼저라는 이 나라에서 아사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이 시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 곳임을 땅이 없으므로 수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제약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떠나버리는 그런 시각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이 뜻깊은 명절에 우리 형제 그리고 북한 독재 정권에 희생된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리는 마음, 명복을 기리는 마음으로 고 한성옥 김동진 군에게
전하는 편지를 북한 자유 북한 방송의 노혜지 실장이 낭독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고 한성옥 김동진군 전상석, 너희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돼가는구나.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어찌 너는 그리도 모질게 생일꾼을 놔버렸니? 자유를 찾아 전신만고 끝에 도착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너를 그렇게 외면하더냐? 밥 달라고 배고파 오는 6살 동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우리 모두는 왜 무엇 때문에 잡아주지 못했는지 미안함과 죄스러움에 머리를 둘 수가 없단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너의 영혼은 이 세상에 대고 원망과 한고의 눈빛으로 다시는 제2의 성옥씨와 제3의 동진이가 없게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놓았구나.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어린 영 불쌍한 동진아, 분향소에 있는 영정사진 속에 애절한 눈빛은 먼저 잠들어버린 엄마를 애타게 찾다가 지쳐버린 너의 슬픔이 그대로 담겨있어 마음이 먹먹하구나. 성옥씨 한때는 뭐든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40대의 청춘 그 시간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제과 제빵 기술 자격과 중장비 면허 기술을 취득한 성옥씨 그대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형편의 여성의 몸으로 홀로 장애가 있는 아픈 동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식당과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너무나 간절히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일이 풀리지 않아 이 세상이 야속하기도 했을 겁니다. 성옥씨 짧은 생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가시밭길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 모두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 동진이도 다음 생에서는 열심히 노력한 엄마를 못 견디게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성옥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당신을 애도하는 고향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같은 뜻이기에 우리 모두의 탈북민들은 이곳 강화문에 분향소를 차리고 비오나 바람이 부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너의 혼을 기리는 고마운 분들도 계신단다. 얼마 전에는 분향소 철거를 막기 위해 경찰들과 사투를 벌이던 중 이동현 씨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까지 시도하면서 끝까지 너희 분향소를 지켜내 우리는 그를 탈북 영웅이라고 칭찬하고 있단다. 동진아, 더 이상 아픔 없는 세상에서 모든 군심 내려놓고 부디 합니다. 정착금 지급 예산도 지난해 584억 원에서 올해에는 411억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예산도 올해 8억 7천만 원에서 내년 3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반면 내년도 남북협력 기금은 올해보다 10.3% 느린 1조 2,200억 원의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또 다른 말에 의하면 탈북민을 돕는 게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면 안 되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 서울 송파 세문호 사망 사건 이후 마련했다는 찾아가는 서비스니 촘촘한 그물망 서비스니 하는 구호는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성옥 김농진 모자 아사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사실 채널A가 처음 보도할 때만 하여도 우리는 아사란 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굶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량 탈북민이 발생한 것이 너무 몸서리쳐서 일부러 잊었던 우리 탈북자들입니다. 1994년 북조선에서 김일성 사망과 대기근이 겹치면서 일명 고난이 행군이 시작됐을 때에 35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대량 탈북민이 발생한 것도 그 즈음입니다. 우리는 북조선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정치적, 사상적, 신앙적 자유를 위해 중국의 국경을 넘었고 중국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차별을 피해 다시 통족의 땅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나라들 중 가장 성공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수만 명의 공안들이 감시하는 중국에서 생활하다 영알리, 동남아,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 대한민국까지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했었습니다. 세계에서 잘 만들어졌다는 인천공항을 하늘에서 만났을 때에는 눈시울까지 적시기까지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거지가 득실하다고 북조선에서 배웠던 남한이 사실은 지상낙원이었음을 뒤늦게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합동신문 간문을 통과하고 2개월 남짓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면 이북에서 살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10평 남짓한 임대아파트와 6개월도 머먹고 살 수백만 원이 정착금이 우리들에겐 전부였습니다. 조상이시여, 물 살고 낯설은 체제 설고 오늘도 설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알아서 학교도 다니고 알아서 직장도 구하고 알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알아서 먹고 살라는데 모든 게 자유라는데 자유가 낯선 우리에겐 그야말로 말게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을 맞는 것만 같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북에 두고 온 를 믿고 정착금을 맡겼다가 홀라당 떼어먹은 일도 뭔지도 모른 채 돈을 늘려준다기에 피라미드에 걸려 알게 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온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멸시, 냉대 투명인간 취급,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과 상대적 가난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미 한성옥 모자의 죽음에 대해 뚜렷한 질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약물이나 동물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며 사인불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행점이나 자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국가수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이 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결국 굶어 죽었다는 결론밖에 없는데
뭐가 무서워서인지 그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옥 모자 아사 사건이 알려진 이틀 후인 8월 16일엔 한국예국어대학교 1학년생인 탈북인 이현철 군이 한강에 몸을 던졌고 8월 30일엔 경기도 안양의 한 고시원에서 45살 난 탈북민 남성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비록 이방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잃어버렸더라도 순결한 영혼만은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이들의 영혼을 품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극적인 죽음이 또 있습니다. 지난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수여하는 북한 인권 특별상을 받은 북한 국민 한원채 씨는 대한민국으로 오기에 온 가족을 데리고 중국을 탈출해 반인륜적인 인권 실상을 폭로한 수기 노예공화국 조선 탈출을 집필한 후 체포돼 북송 3일 만에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고 한원채 씨는 북송 직전 차내에게 어둠이 세계 북조선의 현실을 세상에 알고 북녘 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대한민국에 못 가더라도 이 글만은 반드시 출판되어 북조선 사람들이 김일성 부자의 잔인한 독재에서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으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사실상의 유언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북녘에서 북녘을 탈출한 과정에 탈북 이후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북녘에서 몽골과 동남아 등 탈북 루트에서 우리 탈북인들은 수많은 사선을 넘었고 실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의 순교 덕분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애도하고 추모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화일과 오기 풍성하다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춘추절 추석입니다. 모처럼 탈북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탈북 과정에 혹은 탈북 이후 억울하게 죽은 모든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위령제를 지냅니다. 조상이시여, 북녘에서 굶어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병들어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얼어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맞아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억울하게 청양당한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동력 정치범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형을 죽은 영혼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동력을 탈출하다가 압록강과 동한강에 빠져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동력을 탈출하다 총에 맞아 죽은 불쌍한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동력에 잘못 태어나 행복도 자유도 풍요도 사랑도 모른 채 죽어간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해 출산하다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강제 결혼에 살다 맞아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임금도 못 받고 중노동하다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중국 공안에 잡혀 북조선으로 끌려가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국행을 위해 동남아 밀림에서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국행을 위해 몽골 사막에서 굶어 죽은 영혼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무슨 일 하다 죽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자살한 애롭고 불쌍한 모든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굶어 죽은 한성목, 김농진 모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죽은 외대 학생 이현철 군과 40대 남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이 밖에도 우리가 모르는 숱한 이유로 죽은 불쌍하고 외로운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2019년 추석날 아침 3만 탈북민을 대표하여 허강일이 천지신명 보상님께 아뢰입니다. 상향